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연금과 재정의 파탄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 자금을 방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재정 악화와 파탄의 위기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세계 각국의 재정 상황은 매우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악화는 정부의 역할 확대, 특히 복지 재정 지출의 증가에서 기인했습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자유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갈수록 정부의 역할, 특히 복지 정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복지 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에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부채를 지닌 미국은 오래전부터 재정 위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의 상둥이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2년 말부터는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이미 GDP의 10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툭하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정부 폐쇄 즉 셧다운 조치가 일어나고 있죠. 한편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모델인 서구 유럽 국가들의 최근 사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유로존은 아직도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U 국가들의 재정 위기는 그동안 내부에 잠재해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표출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다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를 시작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소위 피그스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재정 파탄으로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다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서 가까스로 위기를 면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주권을 훼손당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과 고실업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죠. 유럽의 재정 악화 문제는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EU 국가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100%를 넘었었고, 여타 대부분의 EU 회원국들도 그 비율이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60%를 초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할까요? 일본은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4만 달러에 달하는 탄탄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재정적자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은 일본이 200%를 상회함으로써 세계 최대입니다. 더욱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또한 재정 안정성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물론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은 아직 50% 안쪽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각각 100%와 200%를 넘어선 것에 비하면 외견상으로는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재정 통계는 신빙성이 부족하죠.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방정부는 개발을 명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그림자 금융을 통해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장부 외의 부채로서 그 규모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를 포괄한 총 부채는 GDP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총 부채는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해서 세계 경제의 내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재정 상황은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이에 맞서기 위해 민간 부문 대출을 촉진하는 한편 정부 재정에서도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에 지원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높은 부채 비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면서 오히려 성장세를 저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재정 수입 축소와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45%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국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 사학연금 등 정부 재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대 공적연금을 비롯해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등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남북 통일 같은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국가 채무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의 세계 재정 파탄은 무엇보다도 연금 파탄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이 부족하거나 파탄이 날 경우 전국적으로는 재정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과 함께 연금 복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가들의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 방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피그스 국가들을 위시해 유럽의 재정 위기가 과다한 연금 복지 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국가들에게 지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국가들의 연금은 기존의 연금 제도 틀 속에서도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100세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100세 인생 시대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구글이 추진 중인 인간 500세 프로젝트가 실현이 된다면 더 이상 기존의 연금과 연금 제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재정 수입마저 대량의 실업난과 소득 불균형 심화 등에 따라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볼 때 연금 파탄과 재정 파탄의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밖에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